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8월 28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모두 긍정적 흐름을 보이며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0.96%, 그리고 코스닥은 1.11%, 양대 증시 모두 1% 부근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되었는데 개장 직후에는 이 낙폭을 좀 보이려는 상승분을 반납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다시금 시초가를 좀 돌파해 주면서 양대 증시가 마감이 되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꼽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뭐 전 거래일 미국 증시가 좀 오르면서 마감이 된 내용도 꼽아볼 수 있겠고, 오늘 중화권 내용인과 관련해서도 좀 꼽아볼 수 있겠는데, 자, 미국 내용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잭슨홀 컨퍼런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감을 가지셨었습니다. 왜냐? 파월 의장이 근래 들어서 연준 위원들과 더불어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꽤나 나왔었는데, FOMC 의사록을 출발로 좀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따져본다면 경기는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고, 우리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결국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었다 보니까 시장이 최근 우려감을 다시금 확대를 시켰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잭슨홀 컨퍼런스 또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동일한 기조의 언급들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이 내용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최근에 낙폭을 좀 많이 보였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 매수세까지 좀 유입이 되었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하며 오늘 국내 증시가 상승 출발한 내용을 꼽아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중화권 증시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메인 이벤트라고 하면은 저는 중화권 증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해 지수를 좀 잠깐 봐볼게요. 오늘 1.13% 상승으로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일봉이거든요. 엄청난 음봉세가 나왔어요. 오늘 시초가가 5.06% 상승 출발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증시가 5%, 국내 증시도 5% 갭을 띄우는 것은 근래 들어서 한 번도 보기 힘들었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내용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에서 주식거래 인지세율을 50%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하하겠다고 밝히고, 이제 뭐 대주주 지분 축소 제한 등을 좀 이제 좀 완화한다거나 이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발표가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었던 벽개원과 관련해서도 이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소식들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는데, 결국 1% 상승한 건 맞습니다. 상승한 건 맞지만 이 갭에 대한 거를 다 메우고 모든 이 상승분을 메웠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따져본다면은 딱 한 줄로 정리를 해볼게요.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됐거든요. 갭 상승 이후에 외국인이 물량을 많이 빼면서 이렇게 상승분이 반납되는 흐름들이 나왔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의구심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확실성에 대해서 내용들이 조금 해소가 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스러운 모습들도 알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매물들이 유입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 야, 지금이 기회다, 지금 물량들 출회시키자 라는 전략을 가지고 이런 흐름이 나온 거라면은 거시적으로는 우리가 호재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수급적으로는 이걸 토대로 물량을 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중화권 증시가 오늘 올랐네, 이런 내용으로 올랐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이 신흥국 증시 그리고 중화권 증시에 대해서 어떤 면모를 보이는지가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가지고 이번 주에는 미국의 좀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GDP 수정치도 발표가 돼요. 2분기 GDP 발표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미국의 GDP 같은 경우는 세 차례에 걸쳐서 예비치, 수정치, 확정치가 발표되기 때문에 수정치가 이번 주에 나오고 다음에 확정치까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7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 이런 지표들까지 발표가 되는데, 모두들 미국의 경기와 관련해서
주요 변동성을 일으키는 지표들이라는 점을 인지를 해두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중화권 증시, 중국의 상해종합지수가 어떤 모습들을 보일지, 국내 증시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여부가 이번 주에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거시적인 모멘텀들을 가지고 증시가 보다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추가적으로 근래 좀 안 좋은 기조들 속에서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이라고 하면은 나날이 행진을 하고 있던 달러 원 환율이 그래도 고점을 찍고 나서 4월, 5월 달에 고점 부근을 형성해주고 나서 다시 좀 하락을 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연준의 기조들에 대해서 이번 주에도 연준 위원들의 몇몇 발언들이 예정돼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달러화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달러원 환율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여부까지 함께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 증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